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강달러로 인해 아시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 하락 추세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발생 과정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알리오를 통해 2023년도와 2024년 1분기 경영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709조 원으로 전년 670조 9천억 원보다 38조 원가량 늘어 5.7% 상승했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5.1%포인트 증가한 18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 대통령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 경제 협력기금 기본 약정 체결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선, 에너지 등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치안 분야에서도 양국의 실질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앙골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한 시장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내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양대지수 엇갈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FOMC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하게 전망이 되는 가운데 시장은 파월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선 관련주 강한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자율주행차 2차 전지 관련주도 장 초반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는 장중에 271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탄력이 둔화되더니 하락 전환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도 장 초반에는 강한가 싶었는데 윗꼬리를 달았고요. 오늘 양지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전에 조금 강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이제 좀 음봉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인으로는 이제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좀 신중론에 기인해서 아무래도 소형주 20개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코스닥은 빠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2024년 투자 트렌드가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종목은 견고한 흐름으로 수급이 이어져서 장은 그 지수를 조금 좋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장중은 870선 부하권 등락을 해가지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 하락폭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외인 기관에서 매수세 힘입어서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다이나믹한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안전한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 자금의 유동성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지금 현재 투자 시장에서는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1분기 영업이익이 1.9조 발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부문을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자, 반도체 생산량 3배 정도 늘린다라고 하고, 자, HBM 고대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죠. 요 생산 기술에 거의 뭐 올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증대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핫했죠. 아모레 퍼시픽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일전에 제가 추천드린 화장품주들 말고 새로 이제 뭐 삐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새 대장이 나와서 되게 강세를 보이는 이제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장수급 한번 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조금 빠져나갔고 메이저 기관이나 외인들은 수급이 오히려 조금 붙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수급이 아무래도 화학 쪽에 화장품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요즘 이 광물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뭐 구리 관련주도 그런데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힘이 예전만치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계속 이슈화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섹터에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요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다행으로 보는 게 전기전자 쪽에 다시 메이저 기관이 수급이 어느 정도 받치면서 들어왔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 시세가 뭐 크게 있었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 돈이 일전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강세가 올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확실한 강세를 보인 종목은 사실 없거든요. 뭐 조금씩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세 분출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조금 많이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을 앞두고 좀 투자의 신중론을 가하면서 수급이 장 막판에 좀 빠진 것 같고, 외인 재금 이탈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 장에서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자, 외인 수급에서 이제 기타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죠. 기타 서비스 수급은 거의 제약바이오 수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경우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서비스 제약바이오 위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비금속 쪽에서 눌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외인 수급은 오히려 들어와 있다는 점이 조금 우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지수와 함께 수급까지 살펴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매수세 보여줬지만 코스닥 안에서는 매도세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유일하게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전문가님 2차 전지, 자율주행차 관련주 장 초반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테슬라가 지난 28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장중 15%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관련주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자율주행차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이밍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테마를 받는다, 시세를 받는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이슈가 조금 되긴 한데 사실상 실적 같은 경우가 하향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 확실한 실적 돌파의 모멘텀이 반도체처럼 자, 신사업이 확실히 나서 AI라는 빅테크 기술이 발현됨에 따라 각종 반도체 관련주가 야, 이 정도면은 모든 기업들이 AI라는 사업에 들면서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올라가고 그리고 실적도 실제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힘있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전기차를 보시게 되시면 실적 돌파의 상승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 돌파의 모멘텀이 사실 되게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고의 시간을 거치셔야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은 시세를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예전부터 한번 이슈 있을 때마다 반짝반짝하고 시세를 주고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발현 궤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차량을 쳐도 뭐 거의 다 반자동 주행은 다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신기술에 가까운 빅테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에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반짝 시세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아시죠? 투자를 지향하는 위치가 맞습니다. 뭐 내가 자율주행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섹터 잡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세가 딱 붙고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 종목은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네, 2차 전지는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율주행 쪽은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관을 고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강조를 드릴 건데 저야 이제 뭐 이렇게 뭐 요청을 해주시면은 드리긴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종목을 몇 개 보유를 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종목을 뭐 더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금이 많으셔가지고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저는 좀 집중감 있게 투자를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습관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매매 습관을. 근데 첫 번째는 매매 횟수 줄이기. 자, 이게 간단한 겁니다. 매매 횟수 줄이라는 게 어떤 거냐? 종목 개수 줄여라 이 말입니다. 종목 개수 줄이셔가지고 조금 집중감 있게 이제 집중감 있는 투자를 권해 드립니다. 제가 뭐 말씀드려가지고 단타 비중 뭐 5% 10% 가가지고 5% 10% 먹고 나면 그게 수익에는 내가 수익을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계좌 불리는 데 도움이 되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 단타는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한 번 물렸을 때 기존에 먹었던 이런 수익률을 한 번에 뱉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르게 단타 위주의 저비중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고비중에 조금 스윙 중장기 이상의 투자 방법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실제적인 계좌를 늘릴 때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시기. 진짜 보통 종목 상담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이럴 때 물려갖고 오시거든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그리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꼴이 보기가 싫어서 진짜 그날에 끝내야겠다. 굉장히 뭐 나쁜 마인드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미리 준비도 안 하고 뉴스 딱 뜨고 그냥 거래량 터지는 거 대충 보고 이거 매수 들어가는 거는 그냥 온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거 진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매매는, 주식은요, 진짜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안 됐을 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급등 타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내가 고점에 팔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준비 없는 매매는 실패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계획 없이 급등주 올라타시는 거는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자,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팩트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주식부나 우리나라에서도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주식부들은 단타 쳐서 성공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세계적인 주식부들은 심하면 뭐 몇 년, 3년, 5년 이렇게 주식 보유해서 진짜 주식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고, 뭐 이 시점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존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버티는 데 대명사잖아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식 보유가 됐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특히 주식 매매는요, 기다림을 모르는 자가 기다림을 아는 자에게 돈을 퍼주는 구조가 됩니다.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다리는 법을 한번 느껴보시고 배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기.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거든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리스크가 있다라면 반대로 리턴도 커야죠. 우리가 단타 매매 5%, 10%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데 조금 굵직하게 기다리고 길게 끌고 가가지고 40%, 50% 먹는 매매도 해보셔야 실제 계좌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우리 목표가를 정해놓고 진짜 뭐 5% 올랐다고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10% 떨어졌다고 막 떨지도 말고 정확한 매매 기준에 따라서 진짜 목표가까지 꾸준히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매매 횟수를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늘 매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급등주에 올라타는 버릇을 고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을 공략하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급등주와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을 사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이게 급등주고 또 이게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법 설명해 드릴 때 박스권 돌파를 말씀드리잖아요. 박스권 돌파를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료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일전에도 차트 교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 강범규가 보는 그러면 상승 초입은 어디냐라고 딱 말했을 때 저는 수렴 끝나고 21선 위에서 수렴이 여러 군데 됐을 때 가장 즐겨본다. 그곳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자리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건 상승 초입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번지르르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상승 초입에 잡으면 된다. 말은 쉽지. 말은 쉽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해, 그거를. 맞잖아요. 저 말은 쉬운 말입니다. 그냥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고, 자, 간단하게 상승 초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자, 어떤 거 안 오른 주식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추천한 종목이 막 1, 2일 만에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면 저는 별로 안 좋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관점이 굉장히 운도 따라줬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다행스럽게 나온 거고, 물론 저도 초입을 잡으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입 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안 오른 종목 사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 종목들이 기본적인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
이평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중에서 21선도 있고 5일선도 있고 11선도 있고 자, 5일선 수렴을 하는 매매인가? 그러니까 이격도를 우리가 배웠을 때 내가 보는 기준 이평선하고요. 이 이격이 정말 많이 벌어진 종목들을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자, 제가 이격도 교육시켜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은 가면서 주가는 분명히 얘를 한번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고점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자, 내가 뭐 11선 매매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21선 매매를 하니까 뭐 21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기준 잡는 이평선에서 자, 이렇게 가면은 이평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평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결국에 이게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이렇게 나가는데 만나러 가는데 이평이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자리에서 뭐하러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격도 예전에 교육해드렸던 이격도 생각하시면서 이평하고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멀다. 요럴 때는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평과 주가의 거리가 멀 때는 매수를 좀 자제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잘 골라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 안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종목 딱 시원하게 갖고 왔는데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자, 화장품인데 야, 그럼 저 나쁜 놈 저거 뜬 종목 하지 말라 그러더니 오늘 화장품 다 갔는데 화장품 추천하려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자, 화장품 섹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화장품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원료를 내주는 화학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기존에는 제가 섹터별로 추천을 드려서 비슷한 종목군들을 여러 개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요즘 너무 종목을 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집중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하나 딱 갖고 왔습니다.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거고 해당 종목 상황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화장품 원료가 전체 매출 비중의 54% 정도 차지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매출이 1,000억 원대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1,300억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수출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좀 당연히 예상되죠. 지금 화장품주들이 가는 게 이런 모멘텀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장품을 툭 파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료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반복적인 패턴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중국 테마로 화장품주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줄 때 자, 그때 순환을 보면은 화장품이 이렇게 대세적으로 섹터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료주 같은 경우는 후발로 상승한 이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일전에 엄청나게 시세를 한번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테마가 뭐냐? 원래는 SK바이오랜드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해당 종목을. SK바이오랜드에서 이제 현대로 인수합병 넘어가면서 그 인수 테마로 한 400% 단기로 한 400% 정도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모멘텀이 떨어지고 화장품주도 기존까지는 단발 테마성으로 움직였지 이렇게 사실 대세 테마 잡은 적이 없거든요. 화장품이. 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대바이오도 이번에는 한번 모멘텀을 제대로 봐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 해당 종목 진짜 고점이 4만 원도 넘을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 보이시면 9,000원대에 있습니다. 9,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손절에 부담이 없어요. 왜?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데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매출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리스크 없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TV를 다른 전문가 것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뭔지 딱 한눈에 아실 거예요. 이거 흔히 매집봉이라고 하죠. 자, 한번 누군가 크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매물대 체크를 하고 기존의 물림 물량 소화를 한번 한 흔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예시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 해당 매집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시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집봉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테마도 딸리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 화장품 원료가 주 테마인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도 딸리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고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현재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추천 종목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평소에는 적어도 3종목 이렇게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왜 한 종목뿐일까요, 전문가님? 자, 제가 매매 횟수 줄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그러니까 뭐 원래 섹터는 같이 해드렸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세 종목이 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방산주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정관장 관련주도 한 종목 빼고는 다 조금씩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중감 있게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여러 개를 추천을 해버리면은, 야, 이것도 사실 좀 어폐다, 말이 어폐가 있다, 나조차도 이게 내가 한 말을 못 지키구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대표 종목으로 하나 찝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에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딱 봐서 제가 뭐 여러 개 추천드릴 때 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냥 딱 자신감 있고 소신 있게 섹터 중에서 한 종목 추천을 해드린 게 시청자분들도 좀 편하고,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횟수를 줄여보자는 원칙에서 취지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한 종목만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집중감 있게 매매 전략 세우기 위해서 현대바이오랜드 단 한 종목만을 가져와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더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 자료 받아가시면서 성공하는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어떻게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몇 개 안내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차트 교육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N자 파동 형태 상승을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해당 종목 N자 파동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 22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2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N자 파동 교육을 해드리면서 해당 종목도 이제 N자 파동형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고, 삼성중공업은 대형주답게 조금 늦게 걸리긴 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샛별형 캔들을 공부를 할 때 지금 해당 종목이 모양입니다. 샛별형 모양입니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4월 15일 날 해지주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고, 이 거래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최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4월 26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거래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추천해서 그 다음 날 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7% 오늘 기준으로는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도 4월 25일 날 방송 언급을 해드렸고 이것도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뭐 좋긴 하지만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도 빅텍 종목이고 4월 18일 날 지금 상황이 뭐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지만 나는 왠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추천을 해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좀 이상하게 되면서 1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커 종목도 빅텍 종목이랑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이것도 4월 18일 날 방송 언급을 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니드 종목도 마찬가지로 방산주 묶어서 요거 3개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휴니드 종목도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갔고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종목도 4월 14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자 3거래일 만에 20% 넘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화장품주 오늘만 공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4월 14일에 이미 토니모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단 3거래일 만에 20% 상승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만 13%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길고 꾸준한 수익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역시나 강타자 기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도 직접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빨간 수익 함께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또 다른 종목도 오른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워터 종목이고 4월 5일 방송 언급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7거래일 만에 25%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종목도 4월 2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6거래일 만에 이제 40% 이상 상승이 나왔다. 해당 종목도.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HB테크놀로지는 제가 추천한 것 중에 가장 시세가 사실 잘 나왔어요. 6거래일 만에 한 7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유리기판 테마가 거의 초입 부분. 그래서 야 이게 시세 초입이 언제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HB테크놀로지가 3월 28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때 차트 모양을 한번 유익 있게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거를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고 가자라고 하면요. 자 21선하고 가까웠고 여기서 살짝 섰을 때가 시세 초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딱 봐야 되냐. 이럴 때는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 이격 21선, 이평선이랑 굉장히 먼 위치에서 우리가 주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럴 때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세 초입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셔도 자 무방하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타점 확인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게 이제 다음에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 하기 전에 기법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타자 기법만이 아닌 시장 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부분 역시 실력일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부분 또한 다 갖추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기법을 봐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얻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고 강한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 강타자 기법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늘 설명을 드리지만 제 관점은 어떤 거냐?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돈 들어오는 걸 봅니다. 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멘텀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트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자 이런 모든 법칙들을 이 기법에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급등 전에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급등 전조 신호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매수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특징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건 추천은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저는 급등 전에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자 미리 급등하기 전에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안정적인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평단가가 우리가 좀 낮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유리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법은요. 자 저희가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매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예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고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시세 초입에 잡아드리죠. 자, 시세 초입에 매수 표시가 뜬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넥스틸 같은 종목은 첫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20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은 조금 천천히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목표가 제가 10,000원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셨던 분들은 요거 지금 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매매 도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고 그리고 첫 방송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고요. 3월 18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7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다. 해당 종목 갖고 제가 이격도 교육해드렸죠. 되게 좋다고. 그리고 이것도 3월 28일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종목 하나라도 매수하셨으면 기본 50% 빵을 했거든요. 3월 28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5거래일 만에 이것도 플러스 50%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예시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차트로서 확인을 해보자면은 시세 초입에서 매수 포인트 잡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횡보 구간에서는 어지간한 매수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시세 초입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에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사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5,000원 포착해가지고 거의 50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아크고 22,000원대 포착을 해가지고 42,650원까지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는 42,000원대 포착을 해가지고 20만 원이 넘었었죠. 그래서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은 진짜로 강한 매수 신호거든요. 정말로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이제 신호 검색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더 집중감 있는 매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딱 볼 건데 첫 번째로는 파라볼릭이라고 상승 추세 확인, 그러니까 선행성 추세 확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쓰는 추세 지표인데 자, 현물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 같은 경우는 자, 차트에다가 마우스 대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지표 추가 누르시고 검색어를 PSAR이라고 검색하셔 적용 닫기 누르시면 자, 점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아래에 있을 때가 우리가 상승 추세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점이 아래로 뜰 때, 캔들 아래에 뜰 때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자, 이동 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 후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앵커님 질문하니까 번뜩 하는 거예요. 21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이런 데서 떴다고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근처인데 21선 근처인데 위에서 살짝 위에서 시그널 떴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적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자, 시그널 포착 후 매수를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강타제 기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세 자릿수 대 상승세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더라도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다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님의 해안과 매크로 이슈 분석을 통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종목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뷰노입니다. 매수가는 55,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의료 AI 관련주죠. 오늘 JLK를 필두로 의료 AI 쪽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뷰노는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8,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무래도 손실폭이 크다 보니 긴급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평단이 조금 많이 높으신 편이고 현재 상황은 수렴 중인데 주봉이 모양이 사실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은 사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AI가 대세가 되면서 이제 AI 바이오도 슬슬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추매를 하시는 거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일단 괴롭더라도 추매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근데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을 잠깐 짚어드리자라고 하면은 네. 이 디센딩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크게 흘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조금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순조로운 늦었지만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르게 여기서 오히려 디센딩 패턴을 깨고 여기 위에서 수급이 잡혀서 상승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테마가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한번 반등을 느려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제가 평단까지 전부 다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4만 원대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때 추이를 봐서 자 덜어내실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가보실 건지 정하시는데 일단은 4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뷰노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추천해 주셨고요. 4만 원대에 왔을 때 덜어낼지 추매를 할지 이 부분 잘 전략을 세워가시기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뷰노까지 상담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코아시아 코아시아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500원 10%입니다. 8,500원에 10% 맞으실까요? 예, 코아시아 호재가 꽤 있죠. HPC형 AI 반도체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7,53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예. 코아시아 종목 걱정 많으셨는데 오늘 상승해서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방 패턴을 이미 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렴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은 평단 복귀는 충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호재라고 해가지고 호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일 거예요. 고무적이기 때문에 아버님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시는 것보다 지금 평단이랑 지금 원래 평단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시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탈출하시는 구간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욕심 부리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떠 있는 종목, 이평선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은 매수를 지향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이거 손절 안 해도 되겠지? 예, 이거는 손절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하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아시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이 아니라 익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 전략 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는 5,250원이고요. 비중은 16% 담으셨다고 합니다. 웹툰 관련주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4,65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고 와 이거 차트가 솔직하게 좀 난이도가 있네요. 난이도가 있는 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좀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웹툰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웹툰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파동이 더 올 것 같긴 한데 자 문제는 자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행인 점이 평단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는데 이제 21선 자꾸 21선 얘기를 해드리는데 21선을 우리가 위로 상승 돌파를 할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추매 대응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를 하시다가 만약에 상승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공략이 충분해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다른 웹툰 종목이 굉장히 강한데 해당 종목은 소외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는 투자 실패 과감하게 인정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같은 테마의 다른 종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네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상승 흐름을 다른 웹툰 종목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같이 탄다라고 하면 6,000원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조금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손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있게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000원 잡아주셨는데 유동성 있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모레면 FOMC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장세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대응 전략 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의 매크로적인 분석 같은 경우와 또 시장의 여러 가지 기사들 이런 부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팅볼 종목 코너가 나오니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배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배팅볼 종목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테마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얼른 알려주시죠. 예,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대북주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대북주는 딱 두 개가 거의 대장급 종목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거의 대장급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철, 신호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이게 공급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주식 조금 오래 했으면 이거네라고 이제 딱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테마가 어떤 게 꼈었냐라고 보면 대북 테마가 꼈을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철도 납품 테마인데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자 네옴시티에 철도 깔린다 이런 얘기 들리면서 그때도 반짝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테마는 자, 미 대선 테마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전 두 가지로 압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 두 번째가 대북주급. 자, 우리가 미국이 가장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크게 상반되게 갈리는 부분이
대북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 대선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면서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이 걸려요. 돈이 걸립니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준비가 되고 있구나.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끼고,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흔히 대선 들어갈 때 우리나라 뭐 대선 테마주, 정책 테마주도 그렇지만 사실 뭐 누가 된다고 해가지고 대선 발표 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코멘트, 나는 정책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사전조사 결과 발표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종목이 왔다 등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가 화장품이고 반도체고 이런 거 다 사람들 어그로 끌려 있을 때 우리는 해당 종목 같은 거 모아두시면은 조금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찬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가입니다, 저가. 저가고 해당 종목은 대부분 그리고 끝나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구간에서 사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윗골이 바닥 지키면서 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부각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대북 관련주로 꼽히며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현대바이오랜드 저평가 구간으로 분석되며 앞으로의 흐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미국 대선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게 처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